안녕하세요. 내성적인 사람 김정국입니다. 저는 사실은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어릴 때 제 친구들은 제가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이러면 다 믿지 않을 겁니다. 주변에 제가 보여지기에는 저는 상당히 쾌활하고 밝고 외향적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적극적이고 용기도 있는 것처럼. 그런데 실제 제 마음은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우울하고 초조하고 때로는 그냥 혼자 조용히 책 읽고 혼자 조용히 가만히 있는 거, 그게 오히려 저는 좋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외향적인 성격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 집단 최면, 어떤 교육을 받게 돼요. 마치 성격이 쾌활해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야 되고 친구도 많아야 되고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약간 그 안에 우리가 지금 갇혀 있다 보니까 좀 쾌활하지 못하고 외향적이지 못한 것과 달리 내성적이고 좀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는 오히려 이 사회에서 저평가를 받게 됩니다. 너 왜 이렇게 우울해? 너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넌 위축된 것 같아. 왜 너는 적극적이지 못해?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친구 없어. 너 왜 그래? 너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너 빨리 고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내성적인 성격을 마치 정신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처럼 주변에서 우리를 압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꾸 그거에 대해서 나쁘다, 잘못됐다, 그건 뜯어 고쳐야 된다, 너 그러면 아무것도 못한다. 마치 내성적인 성격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크나큰 단점이고 결점이고 정신적인 사회적인 문제처럼 우린 교육을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성적인 성격을 갖는 사람은 억지로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웃어야 돼요. 하하하 하면서. 싫으면서도 좋아한 척 해야 돼요. 억지로 밝은 척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있으려고 더 자기를 애를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원래 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조용히 혼자 책을 읽거나 노래를 듣거나 혼자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자기 어떤 생각과 자기 사고에 빠져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사실은 좋아하는데, 자꾸 내 에너지를 외적으로 표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불편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외향적인 게 무조건 좋은 거다, 이것도 절대 아닙니다. 내성적인 거 이거 나쁜 거다, 이것도 다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종합을 해드릴게요. 외향적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외적으로 에너지를 뿜어내야만이 자기 어떤 기쁨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는 유형이다, 외향적인 거는. 그래서 이 사람은 친구들하고 놀고 이야기하고 떠들고 뭐 사람들 만나서 뭐 많은 걸, 이런 걸 했을 때 이 사람은 에너지를 느껴요. 이게 즐거워요. 기뻐요. 그러니까 더 아무래도 더 적극적으로 더 추진력 있게 뭔가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와 달리 내성적인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이게 외향적인 사람은 밖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사람들을 만나고 뭔가를 도전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외향적이라면, 그러니까 당연히 겉으로 훨씬 더 밝고 쾌활하고 더 좋은 모습처럼 이제 비춰지는 거죠. 이와 달리 내성적인 사람은 이 에너지를 밖에서 만든 게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요. 혼자 고민하고 혼자 글 쓰고 혼자 연구하고 자연을 보면서 사색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이 에너지를 차분하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차분하게 안에서 자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처럼 행동을 하게 돼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 외향적인 사람은 이 내성적인 사람처럼 차분히 조용히 책을 읽고 사색을 하면서 자아성찰을 하고 이런 게 잘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이와 달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좋다, 이게 좋다가 아니라 외향적인 사람은 밖에서 외부적인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으니까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즐겁게 놀기도 하고 뭔가 도전도 하고 계속 어떤 개척하는 것처럼 이런 에너지를 쓰는 거고, 내성적인 사람은 자기 안으로 들어와서 다양한 창의력, 사색, 고민, 성찰, 혼자만의 시간을 계속 가지면서 에너지를 채워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왠지 이거는 아주 바람직한 모델처럼 보이고 이거는 왠지 소심하고 우울하고 마치 자폐아처럼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인식을 이게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좀 구분이 좀 되시나요? 왜냐하면 저는 어찌 보면 외향적인 사람처럼 계속 길들여져서 살아왔어요. 왠지 그렇게 해야만이 사는 것처럼. 그래서 열심히 친구도 만나고 남들도 웃기려고 하고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싫어도 웃는 척하고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30살까지 적극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군대에서도 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해병대 장교로서 막 강한 모습, 마치 내가 외향적인 모습처럼 저는 계속 살아왔어요. 그 제대하고 나서도 회사 생활 2년도 파이팅을 외치면서 막 술도 먹고 새벽 2시, 3시까지 원샷 하면서 그렇게 외향적인 모습처럼 살아왔는데 결국은 저는 29살 때 회사 생활 다 정리하고 결국 이 심리 명상 철학, 최면 이쪽으로 이게 왔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원래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 외향적인 사람처럼 계속 살다 보니까 기분이 어떨까요? 항상 우울하고 답답해요. 내 옷을 입은 것 같지가 않아요. 나는 이게 사실은 기쁘지가 않았던 거예요. 술 먹고 막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생각보다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혼자 조용히 책 읽고 인생이나 철학에 이거에 대해서 깨닫고 이런 책이나 그리고 사람들도 많은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진짜 나와 마음이 잘 맞는 한두 사람, 한두 친구하고만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재밌다라는 것이죠. 막 여기저기 놀러 가는 것보다 혼자 조용히 1시간, 2시간 이렇게 걸어가면서 자연을 구경하는 게 제 입장에서 훨씬 더 재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 부분을 이제 놓아버리고 나한테 맞는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찾다 보니까 결국 이 일을 이제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고 내성적인 사람이었구나. 근데 제 마음속에서 왠지 내성적인 사람이 돼버리면 왠지 우울하고 소심하고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쉽사리 저의 어떤 본래의 기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는 성격이 좋은 사람이 왠지 나는 밝은 사람이야 라고 제 자신을 거부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내성적인 사람으로서 충분히 인정하고 이 기질을 받아들이고 좋아하게 됨으로써 더 열심히 제가 좋아하는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그러면서 글도 쓰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강의도 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고 그들의 말도 들어줄 수 있는 어떤 심리 전문가가 또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좀 서두가 길었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내성적인 사람이 결코 하자에 있는 게 아니다. 전 세계 통계로 보면 60% 정도가 내성적인 사람이고 생각보다 의외로 많은 이들의 CEO, 성공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내성적이다. 개그맨들 그러잖아요. 한 번씩 제가 놀랬던 건데 개그맨들 항상 그 TV에서 한 번씩 자기 고백을 할 때 저는 사실은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전 사람들 앞에 나서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연예인들이나 생각보다 이렇게 막 무대 체질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가 보면 엄청나게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내성적인 소유자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강의도 하고 무대도 쓰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결코 외향적인 사람은 아니고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내성적인 사람이 어떤 좋은 강점, 기질을 가졌는지 하나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할 것, 내성적인 거하고 소심한 거, 이거는 절대 인과관계가 없어요. 완전히 상관이 없어요. 내성적인 사람이 소심해질 수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소심해질 수 그냥 있을 뿐이지 내성 이꼬르 소심은 절대 아니다. 내성 이꼬르 우울도 절대 아니다. 내성 이꼬르 속 좁은 인간 절대 아니다. 내성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알아볼게. 첫 번째 뭘까요? 경청의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심리상담사나 사실 종교인이나 어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아주 잘 들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의 내면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만큼 자기를 깊이 사색을 하니까 남의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그 사람의 말의 느낌이나 뉘앙스를 진심으로 경청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소통의 능력이 뭐예요? 경청이에요. 리더의 첫 번째 요건 경청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성적인 사람이면 왠지 내가 사회적인 어떤 사회성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요건인 경청의 능력이 뛰어요.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들어줘요. 자기가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외향적인 사람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 반면 내성적인 사람들은 되도록 남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해주는 연습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소통의 능력이 아주 좋기 때문에 당장 막 10명, 20명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하진 못할지언정 그냥 한 명, 두 명의 그 말을 진심으로 경청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변에 친구가 없을지언정 한두 명의 소중하게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인맥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경청 능력이 뛰어나다. 경청은 또 두 번째를 주게 돼요. 경청 능력이 좋다라는 것은 엄청난 정보를 다 자기로 끄집어낼 수 있다. 어찌 보면 경청을 잘하면 공부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의 이 소리를 진심으로 경청하게 되면 당연히 이게 정보를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당연히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뭐 말씀드린 게 정답은 아니지만 어떤 종교인이나 자아성찰, 이거에 어떤 내성적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아성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냐하면 에너지를 이 안에서 찾으니까 결국 나는 왜 태어났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지? 계속 자기 안에서 이걸 찾다 보니까 결국은 자아성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외향적인 사람은 당장 어떤 보이는 어떤 비즈니스, 인간관계, 즐거움, 만족, 그리고 성공, 돈, 명예,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외적인 어떤 물질이나 밖에 드러나는 것을 얻기 위한 에너지로 가고 이 내성적인 안으로 들어가니까 결국은 자아성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잘못 가버리면 우울증이나 자기학대나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되는데 기본적인 내성적인 사람은 자아성찰을 결국은 이루게 될 확률이 아주 많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대체적으로 제가 본 바로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막 이 철학이나 이거 하는 거 재미없는 거잖아요. 외향적인 사람 입장에서 야 그거 재미도 없는데 뭐 그런 걸 해. 왜 주말에 너는 절에 가냐. 왜 주말에 너는 교회를 다니나. 왜 너는 이런 심리학 공부하면서 그러냐. 앞으로 재밌는 게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내성적인 사람이 갖는 어떤 주요한 장점 중에 또 하나는 배려할 수 있는 힘이 더 커진다. 이게 결국은 이제 자기를 막 드러내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대의 말을 경청해주고 기다려주고 배려해 줄 수 있는 어떤 기질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향적인 사람은 배려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내성적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무기가 장착되어 있다는 거죠. 훨씬 더 잘한다라는 거죠. 장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의 여유가 있고 틈이 있다. 그 사람을 배려하게 된다.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자꾸 생각하고 안에서 찾잖아. 이걸 결국 우리는 좋은 표현으로 창의력이라고 해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아성찰이 돼야 돼요. 자기 안에서 골똘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뭐 가수나 뭐 화가나 어떤 예술이나 이렇게 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내성적이고 어떤 비즈니스는 뭐든 결국은 많은 사고와 생각. 그래서 스티븐 잡스와 같은 경우에도 결국 항상 명상을 했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스티븐 잡스는 틀림없이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다. 그래서 충분히 그만큼 명상을 하고 자기 스스로 많은 고심, 생각하다 보니까 더 창의력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지금의 아이폰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겠지만 신중함도 있겠죠. 항상 그만큼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성급하게 어떤 실수하거나 실패하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섬세하게 어떤 일을 바라보고 진행할 수 있다. 그런 또 장점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성적인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가 않아요. 혼자 할 게 많아요. 생각보다. 혼자서 책도 읽고 노래도 부르고 혼자 여행도 잘 가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와 달리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이 항상 옆에 있어야지 기뻐요. 근데 내성적인 사람은 자기 혼자 있어도
기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외로 내성적인 사람들 의외로 외롭지가 않아요. 의외로 근데 외향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답답해요. 빨리 가서 친구 만나야 돼요. 친구랑 빨리 이야기해야 돼요. 여행 가야 돼요. 사람들 만나야 돼요. 사람들 가면 웃고 떠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이들은 갑자기 혼자 있게 돼버리면 심심하고 외로워지고 이걸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내성적인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너무 편안하고 재밌어요. 할 것도 많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이 사람들 이제 단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어울리는 장소에서는 뭔가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왠지 내가 가식적으로 억지로 막 있는 것 같아요.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되고 별로 말하고 싶지 않는데 이 분위기상 억지로 말해야 되는 이 답답함. 그럴 바에는 나 혼자 그냥 책 읽고 혼자 그냥 등산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냥 글을 쓰거나 음악을 듣거나 노래 부르는 게 훨씬 더 좋은데 그렇게 개인 이렇게 이 장점이 있고 여기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단점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외향적인 사람이 상대적으로 또 이제 뭐가 부족한 것처럼 또 여겨질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니겠죠. 당연히 외향적인 사람은 이 행동력이 어떤 빠르고 어떤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좀 더 사람들을 좀 더 빨리 더 즐겁게 해줄 수 있고 이 사람들을 유대감을 좀 빨리 이뤄낼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약간 이제 인기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 대체적으로 이 외향적인 사람들 우리가 선호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어떤 직장 생활이나 조직 생활에서 훨씬 더 인정을 받는 경우도 아무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외향적인 것이 어떤 성공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결코 뭐 소심하거나 실패의 길로 가는 그런 성격은 아니다. 단지 차이는 외향적인 거는 외부적인 것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채우는 거고 내성적인 거는 내적인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채우는 것이다. 그거에 맞춰서 잘 살아가면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외향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했고 지금은 내성적인 성격임을 알았고 이런 내성적인 성격의 장점을 제 나름대로 이제는 잘 개발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 만나는 것을 뭐 극도로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억지로 사람들을 만나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고 막 오버하려고 하고 제 어떤 기질에 맞지 않는 것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괜찮은 척은 이제 할 필요가 없다. 이제 하지 않는다. 그런 모임은 되도록 이제는 조심하고 그럴 시간에 오히려 저는 글을 읽고 공부를 하고 혼자 1시간, 2시간 조용히 산을 이렇게 걷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서 막 웃으면서 떠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진짜 나하고 대화하기 편한 나하고 좀 더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 한두 명과의 만남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술도 이제 끊게 되고 오히려 그런 어떤 제 개인의 어떤 사색과 탐색 그리고 인간관계는 많이 좀 축소는 됐지만 저하고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그 사람들과 더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 형성을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예전에는 친구도 많고 사람도 훨씬 많았지만 지금 사실은 그렇게 친구도 많이 있고 많이 있지 않고 사람도 많이 있지 않고 외부적인 활동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삶의 만족도나 행복은 지금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성적인 여러분에게 다음에 5가지를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의 모습, 나의 내성적인 성격 충분히 멋있고 아름답다. 당신에게 가장 맞는 가장 최고의 좋은 성격을 타고났다. 여러분은 좋은 성격을 타고났습니다. 앞으로 많은 것을 창의력을 일으키고 앞으로 많은 내 안의 자아 성찰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더 사람들과 깊이 친밀감을 느끼면서 더 소통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더 깊이 경청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배려해 줄 수 있는 어떤 따뜻한 또 마음을 지닌 그런 기질을 가진 여러분들의 성격 참으로 좋은 것이다. 절대 그것을 내성적인 게 나쁘다느니 부족하다느니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내성적인 사람이 오히려 더 많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다만 이제 우려한 게 이거예요. 절대 소심해지면 안 된다. 근데 내성적인 사람이 소심해질 확률이 사실은 높아요. 왜냐면 외향적인 사람은 막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말 또 해버리고, 그리고 막 불만을 좀 쉽게 표현해버리고 약간 눈치를 덜 보게 되는 거죠. 남을 별로 신경을 잘 안 쓰게 돼요, 덜. 자기 위주로 이렇게 막 에너지를 뿜어내니까 상처를 덜 받게 되고 자기를 드러내버려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떤 상처를 덜 받게 돼요. 근데 내성적인 사람은 자칫하면 상처를 받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소심해져 버려요. 그럼 마음이 우울해지고 불안해져 버려요. 이러니까 자칫하면 내성적인 사람 이코르 소심하고 우울하고 자신감이 없고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평가를 받아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제 강의 중에 대부분 소심해지지 말자, 욕먹더라도 할 말하자, 착한 사람 되지 말자, 당당해지자, 내 생각과 감정 다 표현하자. 제 강의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내성적인 사람으로서 그렇게 소심해져 버렸기 때문에 내성적인 거는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소심한 거는 물리쳐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인 이 내성적인 성격이라는 이 좋은 벽이, 이 성이 이게 무너져 버려요. 그때부터는 이제 내 삶이 이제 우울해져 버리고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최면에 걸리지 마라.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맞춰주지 말자. 너무 지나치게 배려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 그냥 진심으로 내가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났지만 남한테 잘 보이려고 내 기질을 맞추지 마라. 내 스스로 이 에너지를 스스로 이렇게 삼는 데서 에너지를 채워야 하지, 남한테 또 잘 보이려고 예쁨 받으려고 자기의 기질을 갖다 버리면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되면서 성격이 소심해져 버린다. 그러면 이 내성적인 성격은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리면서 나는 소심한 인간으로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당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너무 맞춰주지 말자 이거죠. 충분히 내가 할 말은 해야 된다. 내 생각과 감정은 표현해.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기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 인간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면서 당당하게 드러낼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너무 이것만 틀어지고 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이 외향적인 것이 갖고 있는 기질의 장점이 아주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요즘 사회는 또 PR 시대잖아요. 제가 혼자 조용히 그냥 혼자 있는 게 좋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책만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강의하는 게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고 싫겠어요. 난 이런 것도 못해요. 안 해요. 저는 그냥 혼자 조용히 가만히 그냥 이렇게 있을게요. 그러면 제가 밥벌이도 할 수도 없고 나중에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섭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은둔의 외톨이처럼 이렇게 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성적인 사람이 그만큼 자아 성찰, 자기 스스로 탐색하고 자기 전문 분야를 연구해서 열심히 해서 이것을 그래도 이 사회에 드러낼 수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성적인 사람을 갖고 있는 기질은 유지하되 이 외향적인 기본적인 성향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기를 만들어라. 최소한의 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스피치 능력은 키우자. 그렇잖아요. 내 감정이나 생각을 당당하게 표현은 해야지 내가 당하지 않아요. 안 그러면 자꾸 무시당해요. 넌 성격이 소심해서 그래. 너 그딴 성격으로 아무것도 못해.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외향적인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하게 돼. 그럼 공격을 당하지 않고 있어도 나도 그들이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 내 생각이나 성격이나 내 어떤 의견을,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 어떤 스피치, 화술 능력은 최소한 만들어야 된다. 그냥 가만히 난 조용한 성격을 가만히 꿍 하고 이렇게 있어버리면 사람들 나를 바보 취급할 수도 있고 그림자 취급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필요하다면 이제 어느 정도 기본 수준의 어떤 센스나 유머 정도는 또 기를 필요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누가 나한테 농담을 했으면 나도
기본적으로 같이 농담을 받아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여유는 필요하다. 근데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 나는 진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진지하게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사회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성적인 사람이라 해서 항상 진지한 거 아닙니다. 자기가 일할 때 이 내적으로 에너지를 갖고 올 뿐, 나머지는 다 다른 거죠. 나머지는 당연히 쾌활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람과 즐겁게 놀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유머도 필요하고 외적인 자신감이 필요하다. 나의 내적인 이 만족감이 제일 중요해. 외적인 건 필요 없어. 돈도 필요 없어. 너무 남한테 잘 보일 필요 너무 또 여기에 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꾸미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삶을 나태하게 게으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외모든 자기의 말투든 어떤 자기의 행동이든 어느 정도 자기를 좀 더 세련되게 좀 괜찮게 나를 좀 멋진 매력적인 모습으로 만드는데 어느 정도 노력도 또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내 어떤 강점들을 어느 정도 만들어야만이 이 정도의 어떤 사회적으로 내가 꿀리지 않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야만이 나의 이 내성적인 성격이라는 이 엄청난 자원이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 혼자 나는 내성적인 사람, 나는 진지한 사람이야, 난 사람하고 어울리는 걸 싫어해, 나는 무조건 혼자 있는 것만 좋아해, 이렇게 해버리면 고립이 돼요. 그래서 너무 이거에만 또 붙들지 말고 이 외향적인 사람들이 아니면 저들을 보면 아 저들의 행동력이나 추진력이나 저런 좋은 성격이 저런 게 있구나 했을 때는 저걸 배웠으면 훨씬 더 나는 혼자 있을 때는 내성적인 사람으로서 엄청난 전문성과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창의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단한 능력 발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결국은 또 사람들하고 만날 때도 충분히 사람들하고 많은 사람 만날 때도 기쁨도 느낄 수 있고 충분히 재미있게 대화도 할 수 있는 거고 혼자 있을 때도 즐겁고 행복하고 사람들하고 만날 때도 재미있게 소통하고 그 시간도 즐길 수 있다라면 이게 가장 완벽한 내성적인 갖는 사람 완벽하게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이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이상적인 전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 결론은 외향적인 게 정답도 아니다. 내성적인 게 정답도 아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을 배우도록 노력해야 된다. 내성적인 사람은 외향적이 갖는 사람의 모습도 배워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질을 먼저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거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게 최고의 나의 능력이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결론은 성격이 좋고 외향적이고 내성적이고 그거와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성입니다. 인성만 좋으면 모든 것이 클리어되고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은 노력을 해서 메꾸면 되는 거죠. 자기의 장점은 어마어마하게 키우는 거고 장점은 노력해가지고 이것도 단점도 노력해서 장점으로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내가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해서 나는 사회생활도 못해. 나는 부적응자야. 나는 소심해. 아무것도 못해.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잘못 평가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의 어떤 학교에서나 어찌 보면 학교나 부모나 이 사회나 어찌 보면 이 어른들이 자꾸 이거를 강요한 거예요. 마치 뭔가를 잘해야지 괜찮은 거고 이거 조금 못하고 조용하면 마치 하자가 있는 것처럼 지나치게 우리 사회가 이 적극성을 요구하다가 이게 부작용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믿지 말고 그건 잘못된 최면이니까 기본적인 자기의 기질을 먼저 존중해주고 이 기질을 더 멋있게 하게 되면 이게 최고의 어떤 장점이 되고 이게 결국은 여러분을 성공과 행복으로 이끌어줍니다. 굳이 나에게 맞지도 않는 이상한 옷을 입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는 뱁새가 황새에 쫓아가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합니다. 내 기질에 맞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매력적인 거고 가장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성적인 사람이 더 자아 성찰도 많이 할 수도 있고 더 다른 사람 이해해 줄 수도 있고 경청할 수도 있고 생각보다 많은 전문가나 훌륭한 사람들이 이 내성적인 기질을 갖고 태어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행복 최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